아내의 불륜과 딸의 복수, 한 가족의 파멸과 재건, 한 여자가 애인에게 가면서 남편의 재산을 거의 모두 빼앗고 시골의 낡은 오두막과 어린 딸만 남겨두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벌써 벌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내는 눈물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다. 박서준은 학창 시절부터 아내 채원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채원은 화려한 삶을 꿈꿨다. 서준은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 명문대에 진학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물류회사를 차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사업은 확장되었고 딸 아린이 태어났다. 그들은 함께 행복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준은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주는 특히 바빴다. 그의 물류회사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으며 경쟁사들은 바짝 추격해왔다. 그는 쉽게 포기하고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서준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현관에 불을 켜고 조용히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잠든 딸을 깨우지 않으려 애썼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채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준이 아내를 안으려고 손을 뻗자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물러섰다. 채원, 무슨 일이야? 그가 가슴에 싸늘함을 느끼며 물었다. 정말 알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무심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고 아내와 눈을 마주친 후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들이었다. 본 순간 숨이 촄는 듯했다. 사진 속에는 술에 취해 낯선 침대에서 잠든 자신의 모습과 그 옆에 나체의 여자가 있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당황스럽게 말했다. 이 사진들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어. 기억이 안 나. 채원은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입술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깨물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분명했다. 다 이해했어, 서준. 당신의 클럽에서의 술자리, 끝없는 늦은 귀가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그녀가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말해봐, 얼마나 됐어? 왜 그래, 채원? 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다. 내가 절대 바람 피우지 않을 거라는 거 알잖아. 난 학창 시절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 그때 회사 회식을 했어. 술도 많이 마셨지.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그는 그날 저녁에 기억이 흐릿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멈췄다. 한 달 전 그의 친구이자 조수인 민준이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 자리를 예약했고 그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준은 민준이 술에 취한 자신을 운전하게 할 수 없다며 그의 아파트에서 끝났던 것을 기억해냈다. 민준에게 전화해 볼게.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해 줄 거야. 누가 이 사진들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해. 채원이 소리를 지르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이 사진들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내가 뭘 겪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다 이해하지만 믿어줘.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이건 함정이야. 서준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민준의 번호를 여러 번 눌렀지만 친구는 받지 않았다. 이것이 서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고 채원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랄 것도 없지. 그녀가 남편이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비웃듯이 말했다. 내 친구는 이 서커스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무슨 소리야? 서준이 절망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순간에 연락이 닿지 않는데 내가 뭘 생각해야겠어? 채원이 흐느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일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고
욕실 문을 세게 닫았다. 서준은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사진들을 보며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누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을까? 누가 이 사진들을 찍었을까? 왜 민주는 침묵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맴돌았다. 답을 찾지 못한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채원이 자신에게 경멸감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같은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는 없었다. 사무실에는 낡은 접이식 소파가 있었다. 한때는 편안해 보였지만 오늘 밤에는 그 소파조차도 평온을 주지 못했다. 서준은 겨우 눈을 감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고 동이 트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 이메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엇갈린 진실과 차가운 현실. 그들의 아파트 아침은 갓 구운 와플 냄새도 딸을 아침 식사에 부르는 서준의 활기찬 목소리도 없이 시작되었다. 채원은 부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녀의 시선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지난 저녁을 회상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다. 귓가에는 방에서 아린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딸이 배가 아프다며 엄마를 불렀다. 채원, 정신 차려.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혼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로 급히 나가야 했다. 그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고 아린은 푹신한 곰 인형을 껴안고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도 돼요? 소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채원은 시계를 힐끗 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배가 아파요. 소녀가 지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 중요한 일이 있어. 할머니가 오실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네,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아린이 고개를 끄덕이고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채원이 어머니에게 전화하자 그녀는 즉시 손녀를 돌보러 오겠다고 동의했다. 약 1시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렸다. 채원은 서둘러 문을 열고 우아한 여성인 박 여사를 집으로 들였다. 엄격한 자세와 격식 있는 태도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에 남아 있었지만 눈에는 친절함이 반짝였다. 엄마, 빨리 와주셔서 고마워요. 채원이 어깨에 손을 얹고 죄책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해요. 아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딸아, 가족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니? 박 여사가 물었지만 채원이 움츠러드는 것을 보고 재빨리 손을 저었다. 알았어. 아린이랑 같이 있을게. 걱정 마. 우린 할 일을 찾을 거야. 자기 방에 있어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딸의 머리에 작별 키스도 하지 않고 서둘러 떠났다. 채원의 뒤로 문이 닫히자 박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안녕 아가. 그녀는 방을 부드럽게 들여다보았고 아린이 기쁜 미소로 그녀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배는 어때? 이제 괜찮아요. 소녀가 할머니에게 윙크하며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켜며 활기차게 말했다. 할머니, 사실 저 아픈 척 했어요. 엄마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게 하려고요. 왜 그런 속임수를 썼니? 박 여사가 옆에 앉아 손녀를 껴안으며 물었다. 소녀는 그들이 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쳐다보고 속삭였다. 어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엿들었니? 할머니가 눈썹을 치켜떴지만 손녀의 성격을 알기에 놀라지는 않았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린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빠는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변할까봐 무서워요. 손녀야, 이혼은 심각한 문제란다. 박 여사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감의 기미가 엿보였다. 하지만 어른들은 때때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단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항상 진실과 가족의 편에 서야 해.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소녀가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빠는 절대 너를 버리거나 엄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건 다 오해라는 거죠? 소녀의 눈이 희망으로 가득 찼다. 박 여사는 망설이며 입술을 오므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리나, 어른들은 때때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단다. 네가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엄마도 아주 단호하게 마음을 정한 것 같구나. 제가 두 분의 싸움에 대해 안다는 걸 엄마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소녀가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재빨리 물었다. 물론 아니지. 노부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 해. 아마 아빠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거고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거야. 네. 하지만 아빠가 오늘 밤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아린이 침울하게 말했다. 아마 사무실에 가셨을 거예요. 거봐, 아빠도 속상해하고 있잖아. 나는 그동안 너와 함께 있으면서 배가 다시 아프면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줄게. 할머니가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윙크했다. 아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였고 굳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곧 채원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리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다시 배가 아픈 척했다. 그녀는 방에서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고 엄마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채원이 박 여사를 문까지 배웅하자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딸아, 서준 씨랑은 괜찮니? 괜찮아요. 채원은 자신감 있게 말하려 애썼다. 채원은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며 손을 흔들고 문을 더 활짝 열어 어머니가 나가도록 했다. 나중에 서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리는 다시 잠들어 있었다. 채원은 거실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었고 그녀 앞 테이블에는 이미 작성된 이혼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진심이야? 그가 현실을 깨닫고 얼어붙으며 물었다. 그래, 아무것도 논의하고 싶지 않아 서준. 넌 이미 모든 걸 망쳤어. 채원은 시선을 들지 않고 어떤 서류를 계속 읽었다. 내가 다 설명할 기회를 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원, 우리 딸을 생각하자. 나도 딸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번뜩였다. 젠장, 내가 널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당장이라도 내 전화, 메시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게.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난 널 속이지도 배신하지도 않았어. 채원이 경멸적으로 입술을 오므렸다. 상관없어. 내 불륜에 대한 증거는 충분해. 서준이 초조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계속 그러면 나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멈칫했다. 넌 뭘?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그녀를 웃게 할 뿐이라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다. 네가 뭘 원하든 아린이는 절대 너한테 안 줘. 이 말을 하고 그는 다시 현관으로 나가 문으로 향했다. 사무실에서 보낸 마지막 밤 이후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에게서는 담배 연기 냄새가 났다. 그래, 그는 한때 담배를 피웠고 채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끊었지만 지난 밤에는 참지 못하고 다시 피웠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몰랐다. 깨어진 신뢰, 무너진 희망. 최근 며칠은 서준에게 끝없는 절망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고 항상 왜 채원은 내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들 사이에 무언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한때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은밀한 비밀을 서로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딸 아린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서준은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럴 필요 없다고 봐.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배경에서 서준은 그녀가 차 안이나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처럼 희미한 메아리를 들었다. 채원, 그만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서로를 비난만 할 수는 없잖아. 그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콧대를 문질렀다. 내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게. 식당에서 만나자.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그녀가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채원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적어도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인 척이라도 해보자. 그가 금요일 저녁 근무주가 끝나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틀 후에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채원은 거절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1분 후 서준은 자신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만남을 앞두고 몹시 긴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때 학교 복도에서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채원을 되찾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약속된 저녁, 아리는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 박 여사는 채원을 만났을 때 마치 남편과 진작에 잘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듯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노부인은 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린의 물건이 든 가방을 받았다.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채원과 서준이 이미 아파트를 나섰을 때 손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두 분이 또 싸우지는 않겠죠? 소녀가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두 분이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손녀야, 이건 아주 복잡한 문제란다. 박 여사가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내 아빠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어. 우리 최선을 다해 희망을 가져보자. 서준과 채원이 차 안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그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준은 길을 주의 깊게 살피며 집중해서 차를 몰았고 이따금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해서 우아한 드레스의 옷단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말을 걸어 이미 길 위에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돌아보니 채원이 창밖을 보며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듯이 고개를 살짝 젓고 있었다. 20분 후 그들은 번화한 거리 중 하나에 있는 작지만 고급스러운 인기 있는 레스토랑 앞에 주차했다. 채원은 서준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 차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어색함을 느끼며 차를 잠그고 그녀를 따라갔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입구의 호스트가 커플을 보고 미소 지었다. 네. 서준이 친절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짧게 대답했다. 박서준으로 예약했습니다. 호스트가 그들을 홀 안쪽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걸어가는 동안 서준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사랑하는 커플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선을 느꼈다. 현실에서는 그들 사이에 얼음장 같은 벽이 있다는 것을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채원은 페이지를 거의 훑어보지도 않고 메뉴판을 내려놓고 손짓으로 젊은 남자를 불렀다. 샴페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전체로는 굴을 주세요. 당신은요? 웨이터가 서준에게로 돌아섰다. 저는 레드와인 한 잔 할게요. 그가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웨이터가 떠나자 서준은 용기를 내어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해결하고 싶어. 그래. 채원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 팔짱을 꼈다. 그럼 그 사진들이 뭔지 말해봐. 왜 다른 여자랑 한 침대에 있었어? 서준은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를 바늘로 찌른 것 같았다. 나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가 고백했다. 우리 파티를 열었잖아. 알잖아. 민준이 나한테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집에 가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나니 텅 빈 아파트였어. 그는 일찍 일 때문에 나갔다고 했어. 그리고 사진 속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넌 아무 세부 사항도 기억 못한다는 거지. 채원이 입술을 오므렸다. 그래, 서준. 아주 설득력 있네. 웨이터가 샴페인과 와인잔을 가져온 후 손님들 사이의 긴장을 분명히 느끼고 물러갔다. 서준은 진정하기 위해 와인을 한 모금 마셔보려 했지만 그 맛이 자신의 처지의 쓴맛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채원,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하고 싶어. 우리 가족을 구하고 싶어. 이게 다 함정이라는 걸 이해 못하겠어? 내 불신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이 번뜩였다. 사진은? 아니면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면 내가 널 현장에서 잡았어야 했나? 장담하건대 그때도 넌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야.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웃었고
서준은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며 움찔했다. 하지만 곁눈질로 보니 그저 생일을 축하하는 다른 일행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감정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결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유죄라고 확신한다면 그녀의 이해 속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녀가 우연히 시선을 들고 굳어버렸다. 민준이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두 오랜 친구가 우정 어린 대화를 나누는 순간을 목격한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서준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억제하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채원은 의자를 살짝 뒤로 밀어 민준의 등장을 반기지 않는 척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머, 이런 우연이. 민준이 초대도 없이 옆 의자에 앉았다. 마치 이곳의 정당한 주인인 것처럼. 방해되지는 않겠지. 서준이 이를 악물고 간신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민준, 마침 잘 왔어. 그가 목소리가 평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네가 바로 그날 밤 내가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민준이 씩 웃으며 채원을 쳐다보고 의미심장하게 윙크했다. 무슨 소리야, 서준? 클럽 끝나고 우리가 같이 나왔고 내 아파트에 갔다가 내가 한 매력적인 여성분에게 가서 새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건 기억나. 그가 두 팔을 벌렸다. 서준의 숨이 볏는 듯했다. 민준이 이렇게 뻔뻔하게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준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해가 안 되네. 난 있었던 그대로 말하는 거야. 민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빈 테이블에 놓인 물잔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난 그 여자에게 갔고 우리는 밤을 함께 보냈어. 전화번호 줄 수 있어. 확인해보고 싶어? 채원은 서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 샴페인 잔을 잡고 남편의 얼굴에 내용물을 뿌렸다. 지긋지긋해.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넌 항상 불쌍한 속은 소년 역할을 잘했지. 내가 내 계획을 취소할 만큼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넌 역겨워, 서준.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서서 홀을 뛰쳐나갔고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 모든 드라마가 즐거운 듯이 씩 웃었다. 서준은 눈에서 샴페인 방울을 닦아내며 모욕과 분노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왜 거짓말하는 거야? 그가 전 친구를 바로 여기서 때리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으며 속삭였다.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민준이 거짓된 공손함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네 고통은 나랑 상관없어. 넌 너무 오랫동안 잘 버텼어. 이제 내 복을 나눌 때야. 서준은 이 대화를 계속할 힘이 없었다. 그는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고 웨이터에게 와인값을 지불한 후 출구로 향했다. 민주는 뒤쫓아오지도 않고 단지 그의 뒷모습을 비웃듯이 쳐다보았고 곧 그도 일어섰다. 법정의 냉혹함과 빼앗긴 모든 것.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열렸다. 서준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을 행복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채원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판사가 형식적인 절차를 읽어내려갔다. 변호사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려 애썼다. 채원의 변호인들은 그의 불륜과 의심스러운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는 문외한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였다. 서준에게는 교활한 함정에 대한 말뿐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설득력 없어 보였다. 게다가 민주는 서준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다. 모든 사진에는 서준이 명확하게 보였고 옆에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판사가 마침내 이혼 신청을 받아들이고 혼전 계약서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을 때 그의 심장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그는 그들의 공동 자산과 재산의 대부분이 채원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에게는 시골의 작은 낡은 집만 남았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딸이었다. 채원은 애인에게 빠져 딸을 그에게 맡겼다. 판결이 선고된 후 서준은 가슴에 공허함을 느끼며 법정을 나섰다. 그는 갑자기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담뱃갑을 찾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입술에서 쓴 연기 맛을 느꼈다. 이 맛을 통해 그는 깊은 실망감만을 느꼈다. 그 순간 채원이 지나갔다. 그녀는 의기양양해 보였고 턱을 높이 쳐들고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비싼 정장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어울렸다. 서준을 발견한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네가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 그가 연기 한 모금을 내뿜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어. 그녀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듯이 대답했다. 넌 지루해졌어, 서준. 그리고 나는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싶어. 그녀는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검은색 SUV에 올라탔고 한때 그들의 공통된 낭만이었던 모든 꿈을 싣고 떠나는 듯했다. 며칠 동안 서준은 자신과 딸의 짐을 챙겨 차 트렁크에 싣고 아파트를 떠났다. 시골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리는 아버지가 낡은 집에 낡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그에게 기댔다. 그들의 오두막은 초라해 보였다. 벗겨진 페인트, 새는 지붕, 그리고 들판 너머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길, 불빛도, 도시의 불빛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아늑한 카페도, 편안한 시설도 없었지만 적어도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었다. 아리는 아버지가 버티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지만 속으로는 그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벌써 벌줬어요. 아린이 아버지의 목을 껴안으며 대답했다. 뭐라고?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소녀가 미소 지었다. 뜻밖의 방문과 드러나는 진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모든 사건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느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아직 침실이 준비되지 않아 낡은 소파에서 평화롭게 잠든 딸을 바라보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30분 후 햇살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서준은 딸 앞에 뜨거운 팬케이크 접시를 놓았다. 그녀가 미소 짓는 순간 집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문지방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어린 눈을 하고 쌀쌀한 가을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외투를 입은 채원이 서 있었다. 서준은 전처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제 그녀는 누군가와 새 SUV를 타고 떠나지 않았던가. 서준 씨, 미안해요. 그녀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서준은 움찔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뭔가 이상했다. 바로 하루 전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혼했고 그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눈물, 후회라니.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 채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경계하는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다시 말하며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서준은 물러섰다. 모든 걸 생각해봤어요. 당신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건 미친 짓이었어요. 그녀 뒤에 아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엄마가 아빠를 적으로 만들고 거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것을 기억하며 엄마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화려한 삶을 위해서였다. 엄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왜 돌아오셨어요? 채원은 딸에게 달려가 분명히 안고 싶어 했지만 소녀는 물러서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것처럼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엄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아린이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었다. 엄마는 우리를 다른 아저씨 때문에 버렸잖아요. 채원은 당황해서 입을 벌렸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서운함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줄은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다. 뭐라고?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라고 허락했어?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서준이 재빨리 그들 사이에 서서 딸을 가렸다. 아이에게 목소리 높이지 마. 아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말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어쨌든 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어제 넌 우리를 재산과 바꿨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왔어? 그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멸감으로 전철을 바라보았다. 한때 마음에 품었던 사랑은 거의 파괴되었다. 남은 것은 고통과 원망뿐이었다. 채원은 변명하려 흐느꼈지만 말은 아린의 분노에 찬 시선과 서준의 차가운 결심에 묻혔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연극일 수도 있고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음모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곳에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준 씨, 제발.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예전 그들의 관계를 함께했던 진심은 없었다.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해해줘요. 민준이 나를 속였어요. 그는 당신이 오랫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고 나는 믿었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스스로 결정했잖아. 서준이 잘라 말했다. 그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 넌 적어도 한 번은 내 말을 듣거나 변호할 기회를 줬어야 했어. 하지만 넌 다른 길을 선택했어. 이제 그만 잊어버려. 채원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준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단호함이 묻어났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우리는 이혼했어. 넌 내게서 거의 모든 걸 빼앗고 나를 비방했어. 가. 그녀는 오만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팔짱을 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오두막이라고 불렀던 집에서 서준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다. 엄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척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린이 끼어들었다.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엄마를 믿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채원은 말을 고르려 애썼지만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준은 딸을 끊임없이 스캔들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다. 그는 채원의 팔꿈치를 잡고 말 그대로 출구 쪽으로 돌렸다. 미안하지만 우리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넌 스스로 거짓말의 길을 선택했어. 딸이 내 이런 발작과 비명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아. 네가 딸과 존중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넌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서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문을 잡고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렸다. 채원은 나가서 문지방 너머로 사라졌다. 서준은 문을 닫고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몇 분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이 그를 덮쳤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린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옆에 기댔다. 엄마가 깨닫게 하려고 제가 모든 걸 했어요. 우리는 엄마의 가식을 원하지 않아요. 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아가? 엄마를 벌 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더니 오늘 그녀가 갑자기 후회하며 나타났잖아. 이건 우연이야. 아직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소녀가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그냥 할머니에게 전화해보세요. 할머니가 더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서준의 마음에 다시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 여사와 연락해야 한다는 것은 확신했다. 알았어.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팬케이크마저 먹고 아침 식사 후에 할머니께 전화할게. 그들은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리는 접시에서 팬케이크 하나를 집어들고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먹었다. 비록 그녀의 마음도 아버지처럼 불안했지만 서준은 장모님의 번호를 눌렀고 그녀는 즉시 몇 시간 후에 오겠다고 동의했다. 박 여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와 딸은 청소에 몰두했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다. 그들은 서준의 부모님이 남긴 오래된 신문 더미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방을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작은 난방 시스템을 고치려고 애썼다. 서준은 장모님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는 채원의 갑작스러운 방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린이 그녀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싶었다. 소녀는 그가 질문하려 할 때마다 단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빠.
기다리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채원의 이 연극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믿는 것이 중요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서준은 숨을 내쉬고 박 여사로부터 합리적인 설명을 듣기를 바라며 문을 열러갔다. 밝혀지는 진실과 희망의 서막. 박 여사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준은 주변 분위기 자체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차분하고 평온한 에너지는 길고 지친 항해 끝에 정박하고 싶은 조용한 항구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를 보고 그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밝혀졌어야 할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한편 아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기쁘게 그녀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소녀가 할머니의 목을 껴안았다. 나도 그렇단다, 아가. 박 여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준에게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서준 씨. 부엌으로 가시죠. 그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제안했다. 세 사람은 최근에 청소된 소박하지만 깔끔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작았고 만질 때마다 삐걱거리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그의 부모님이 한때 공간을 활기차게 만들려고 애썼던 바랜 벽지가 있었다. 서준은 향기로운 제스민 차를 끓인 주전자를 손에 꽉 쥔 채 테이블 위에 컵 2개를 놓았다. 아리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지금 어른들만의 대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방해 없이 모든 것을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 여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을 때 말을 시작했다. 아린이가 많은 것을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채원이 뭘 원하는지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녀는 여기에 와서 울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박 여사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며 컵을 옆으로 밀었다. 믿어주세요. 제 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그녀가 싸운 다음 날, 아린이가 저를 불러서 채원이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당신을 겨냥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군요. 서준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박 여사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딸아이는 화려한 삶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요. 아린이의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아팠어요. 사실 채원에게 그런 사치에 대한 탐욕이 생긴 것을 제가 알아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녀가 20살이었을 때도 그녀는 모든 것을 즉시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저 젊은 시절의 환상이라고만 믿었어요. 서준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가 배신을 결심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장모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마치 특별히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했다.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 당신들 관계에 끼어들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린이가 채원이 어떤 아저씨와 함께 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개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박 여사님, 죄송하지만 끼어들어서요. 서준이 초조함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제발 정확히 무엇을 알아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기 전에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채원에게는 정말로 애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민준이에요. 그들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했고 혼전 계약서에 불륜을 저지른 쪽이 재산을 몰수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불륜을 저지른 사람으로 내세우고 싶지 않았고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 사건이 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채원이 그의 불륜 사진을 보고 얼마나 날카롭게 반응했는지를 떠올렸다. 물론 조작된 거였어요.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명백한 분노가 어렸다. 아무래도 민준이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술을 먹이고 어떤 여자를 초대해서 당신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옆에 눕게 한 다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이건 서준이 입술에 손을 얹었다. 그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섞였다. 분노, 실망,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 맙소사, 정말 비열하군. 왜 이 모든 짓을? 내가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만으로는 채원에게 부족했나? 이에 박 여사는 슬픈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불행히도 그녀는 돈의 영향력에 너무 굴복했어요. 민주는 아마 그녀가 당신을 게임에서 제외하고 회사를 장악하면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약속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되도록 그들은 당신을 불충실한 남편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법원은 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가 여전히 초라한 집안 환경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딸만 저와 함께 남았고 다행히도 아린이는 제 편에 서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잖아요. 장모님이 끼어들었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후 제 오랜 지인인 최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그는 가정법 분야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 많은 변호사예요. 제가 그에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채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나요? 서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박 여사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첫째, 그는 민준과의 실제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전화 통화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 그리고 당신들의 이혼 전날 호텔에서 그들을 함께 본 몇몇 증인들의 진술서도요. 둘째, 최 변호사님은 채원이 그 클럽에서의 밤보다 훨씬 이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당신의 불륜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계약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서준은 숨을 돌리며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쪽은 채원 자신이었고 그녀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사기 행위는 공식적으로 사기로 간주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장모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확인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의 전처가 갑자기 돌아와서 용서를 빌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 지인 변호사가 그녀에게 매우 심각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고 그녀가 이 게임을 멈추지 않으면 불쾌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맙소사!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사과나무 정원이 보였고 그 꼭대기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왠지 모르게 이 나무가 왜곡되었지만 구원의 경우 새로운 싹을 틔울 준비가 된 튼튼한 뿌리를 가진 자신의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아시겠지만 박 여사님, 채원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충격받았어. 믿어줘. 여자가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말했다. 나는 그저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완고하게 자신의 계획을 고수했고 이제 자신의 모든 사기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는 아내인 척하며 자신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준은 장모님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결국 당신의 친딸이잖아요. 물론 쉽지 않았지.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살짝 미끄러졌다. 하지만 나는 딸이 그런 비열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특히 아이에게 저지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아린이는 내 손녀이고 나는 그녀를 해치거나 아버지를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부엌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겁지만 그들 각자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여자는 컵을 내려놓고 서준을 암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내일 최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녀가 발표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서류의 주요 부분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당신 편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준이 흥분해서 주먹을 쥐며 물었다. 저는 이미 재산이 채원에게 넘어갔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사기와 열렬한 불륜의 증거가 나타나면 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특히 원래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요.
그럼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린이를 위해서요. 서준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정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봐야 해요. 여자는 이전에는 의기소침하고 망가졌던 서준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힘든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민준과 채원은 싸움 없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적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 기회가 있었다.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간에 아린이 나타났다. 이제 돌아와도 돼요? 제 방 청소 다 했고 두 분이 뭘 결정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가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려운 듯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아가, 이리 오렴. 괜찮아.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옆의자에 앉으라고 초대했다. 다 잘 될 거야, 내 공주님. 박 여사가 손녀의 어깨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손을 덮으며 확인했다. 아빠가 우리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 정말요? 소녀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아빠랑 저는 다시 도시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고 여기서 비좁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서준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는 딸을 껴안기 위해 몸을 숙이고 말했다. 최 변호사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진행된다면 우리 둘이서 어디에 살지 고를 수도 있을 거야. 와,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가 속였다는 걸 증명하면 엄마는 어떻게 돼요? 이 질문은 무거운 짐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시선을 내렸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딸에 대해 이런 말을 해서 유감이지만 아마 그녀는 법원 판결로 받은 재산의 일부를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사기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녀가 계속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는 게 낫겠어요. 소녀가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한 번이라도 소리치거나 속이지 않고 저와 진정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용서했을 텐데요. 넌 정말 착하구나, 아리나. 박 여사가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한단다. 엄마가 항상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소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기억나세요, 아빠. 예전에 우리 놀이공원에 갔을 때 엄마가 우리랑 관람차를 탔잖아요. 기억나. 서준은 그들이 가장 친하고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던 날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한단다. 공주님, 불행히도 때로는 나쁜 쪽으로. 이 대화는 짧은 휴식으로 이어졌다. 시간은 눈에 띄지 않게 흘렀고 곧 박 여사는 사과하며 일어섰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일이 남아 있었고 내일 학교가 끝나면 손녀를 데리러 갈 생각이었다. 여자가 떠날 때 서준과 아리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고 그녀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에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내와 굳건한 정신을 기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연락이 닿아요. 내일 최 변호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당신들이 함께 민준과 채원에게 맞서 싸울 거예요. 저와 손녀를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딸을 껴안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로 우리를 구해주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서준.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하잖아. 노부인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럼 난 갈게. 그녀 뒤로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1분 후에 아린이 물었다. 아빠, 오늘 밤 우리 잠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대화 후에 불안해요. 이해해. 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과나무 정원 위의 하늘은 핏빛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다른 데로 주의를 돌려봐. 우리 아파트에서 가져온 오래된 사진들을 보거나 다른 걸 할 수도 있어. 좋아요. 소녀가 동의했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싶어요. 그들은 급하게 이사할 때 상자에 보관할 수 있었던 사진들을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여기 작은 사진에는 어린 아린이 해안선에서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여기 다른 사진에는 서준이 조심스럽게 채원을 안아 올리고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웃으며 내다보고 있다. 가족 사진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고 뒤에는 놀이공원 이름이 적힌 화려한 글씨가 배경으로 있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아린이 사진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한때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고 엄마는 달랐어요. 아빠, 엄마가 사소한 것에도 기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들은 잠시 더 함께 사진을 넘기며 과거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채원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베리파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보드게임으로 가족의 저녁을 어떻게 보냈는지 회상했다. 네, 과거는 밝았지만 배신의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억들은 서준과 아린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내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채원이 그들을 짓밟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좋은 감정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의를 향한 싸움. 다음 날, 정호정각의 은색 자동차가 낡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클래식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짙은 갈색 머리와 관자놀이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게감을 더해주었고 차분한 시선은 상당한 경험을 말해주었다. 박서준 씨, 그가 서준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다. 네, 접니다. 최 변호사님이시죠. 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악수를 청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 여사님께서 정의회복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고개를 끄덕인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주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꽤 밝고 깨끗했지만 부유하지는 않았고 변호사는 방문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았다. 서준은 손님을 거실로 안내하여 안락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옆의자에 앉았다. 우선 묻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가 무릎 위에 가죽 서류 가방을 놓으며 말을 시작했다.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건이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려진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아마도 재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명예와 딸과 제게 속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 뚜껑을 열었다. 제가 이미 알아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원 씨가 이혼 전에 이미 민준 씨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웃집의 한 여성은 그들이 여러 번 당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화통화 기록을 보면 하루에 100번씩 통화한 것으로 나옵니다. 서준은 충격받아 고개를 저었다. 정말 끔찍하군요. 그들이 그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증거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해서 서류가 든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불륜을 연출하는 데 참여했던 그 여성이 어떤 상황의 압박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위증죄로 큰 벌금을 물을 위기에 처했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채원 씨가 당신이 술에 취했을 때 옆에 눕고 사진 찍히는 것을 허락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가 협조하기로 했다고요? 서준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느끼며 다시 물었다. 맙소사, 그게 다가 아니에요. 최 변호사가 서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저는 채원 씨 명의로 이혼 직전에 민준 씨가 거액을 이체한 추가 계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돈을 세탁해서 나중에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비열하군요. 서준이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며 속삭였다. 서준의 마음속은 환희로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썼다. 아직 공식적인 소송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좋은 소식은 진실이 그의 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이제
구체적인 서류, 증인들의 증언, 함정에 참여한 사람의 자백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준에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먼저 새로 발견된 상황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할 것입니다. 증인의 자백서, 통화 기록, 채원 씨가 이미 민준 씨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 심리에서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심리하기 시작할까요? 서준이 초조함이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보통은 지연이 없으면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절차를 가속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원 씨와 민준 씨가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서준이 동의했다. 문제는 그녀가 제 회사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 변호사가 살짝 미소 지었다. 긍정적인 판결이 나면 그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당신에게 반환되거나 경매에 붙여져 그 돈으로 당신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맙소사, 모든 것이 이렇게 잘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준이 감정의 고조로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이마를 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조심하라는 듯이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법정에서 이겨야 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원 씨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린이 거실을 들여다보며 최 변호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변호사가 소녀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당신 딸인가요? 당신과 아주 닮았네요. 머리만 엄마를 닮았군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네, 아린이입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녀도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가 테이블 옆에 웅크리고 앉아 서류 더미를 쳐다보았다. 아빠를 도와줄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가씨. 최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린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를 한단다. 변호사가 세부 사항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란다.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말하고 손을 흔들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단둘이 남은 서준과 최 변호사는 은행 증명서, 이체 확인서, 재산 명세서, 사진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진술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요약했다. 변호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아마도 이 사건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그가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저는 조만간 서류를 제출할 것입니다. 곧 재판에 소환될 준비를 하십시오. 물론입니다. 서준이 일어나 손님을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세부 사항이 생기면 전화 주세요. 그럼 힘내세요. 정의의 심판대에선 진실. 한 달이 지났다. 불안과 기대, 그리고 서준과 변호사가 끊임없이 도시로 나가 증인들을 만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끝없는 서류 수집의 한 달이었다. 그동안 채원과 민준이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몇 명 더 나타났다. 서준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그들 둘에 대한 혐오감이 커졌지만 동시에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결심도 더욱 굳건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재심을 위해 법원에 소환된 날이 왔다. 서준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아린을 박 여사에게 맡기고 지방 법원 건물로 가야 했다. 떠나기 전
딸은 그를 너무나 꽉 껴안아서 마치 그녀가 자신의 어린 믿음의 일부를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격려를 느꼈다.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무죄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 아가. 법원도 그걸 이해하도록 노력할게. 그가 딸의 정수리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착하게 굴고 할머니 말씀 잘 들어. 서준과 최 변호사는 법원 건물 입구에서 만났다. 전날 그들은 채원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려 할 것이라고 경고받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와 민주는 모든 죄를 부인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처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거짓으로 서준을 비난했을 때, 서준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채원과 민준을 보았다. 채원은 난공불락 보이려고 애썼지만 눈에 띄게 긴장하여 이따금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민준은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이따금 서준에게 분노에 찬 시선을 던졌다. 상황이 이제 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즉시 분명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요청한 후 오늘 우리는 새로 발견된 상황과 관련하여 사건을 재심리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 침착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서준과 함께 함정에 빠뜨려진 그 여성의 자백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설득력 있어서 발표 중간쯤에는 이미 판사와 배심원들이 채원에게 불신과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진술 마지막에 말했다. 우리는 피고인들의 사기적인 공모, 이전에 내려진 판결의 불법성, 그리고 제 의뢰인 박서준 씨에게 위조된 증거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사기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위조 및 위증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매우 심각한 고발입니다, 최 변호사님. 앉으십시오. 다른 쪽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채원이 일어섰다. 그녀는 엄격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가 말한 모든 것은 단지 억측과 제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네, 전 남편과 갈등이 있었지만 사진 위조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성은 서준 씨에게 매수되어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채원의 변호사에게 발언을 요청했지만 그는 시선을 내리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건조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그들은 최 변호사가 수집한 사실을 반박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민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일어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들어보세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여성이 자백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재빨리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전화통화 기록이 있고 당신과 채원 씨를 함께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백서에는 당신이 지불했다고 주장되는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민준이 주먹을 쥐고 창백하게 앉아 두려움을 느끼는 듯한 채원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어리석은 명백한 부인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민준은 이미 선서하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는 서준 측의 함정 시도에 대해 불분명하게 중얼거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았다. 그런 다음 최 변호사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 세부 사항을 우터챘고 판사는 시계를 보고 휴정을 선언했다. 서준과 그의 변호사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문 앞에서 채원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달려왔다. 서준, 제발 멈춰. 내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우리 어떻게든 합의할 수 있잖아.
아파트도 돌려주고 돈도 다 돌려줄게. 서준이 그녀가 자신의 얼굴에 샴페인을 뿌리며 지루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거짓말쟁이와 배신자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아, 합의하자고? 그가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넌 돈 때문에 나를 진흙탕으로 끌고 갔을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했어야 했어. 민준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그녀는 내 계획에 따라 행동했어. 그녀에게 너무 화내지 마. 수고하지 마, 민준. 서준이 그에게 등을 돌리며 잘라 말했다. 어차피 너희 둘 다 잘못했어. 휴정 후 재판이 계속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모든 당사자의 말을 들은 후 평의에 들어갔다.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럽게 길었다. 서준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판사가 돌아와 자리에 앉아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무효로 인정합니다. 박서준 씨에게서 빼앗긴 모든 재산과 자산은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원 씨와 민준 씨를 사기 및 위증죄로 유죄로 인정하며 이는 채원 씨에게는 집행유예와 딸 아린이에 대한 친권 박탈을, 민준 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 후 서준은 안개 속에서 듣는 것처럼 들었다. 마침내 승리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고 울지 않는 데 익숙했다. 그들이 법정을 나왔을 때 채원은 앞으로 달려가 길가에 서 있던 어머니 박 여사를 격렬하게 쳐다보았다. 있잖아요. 엄마. 엄마가 그 사람 편에 섰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거의 여성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엄마 스스로 돈과 이 사람 때문에 딸을 배신했어요. 여성이 민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쏘아붙였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정의가 승리한 거야. 엄마 미워. 채원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자 민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거리를 나섰다. 민준은 짧은 목줄에 묶인 개처럼 뒤따랐다. 자신의 경력과 평판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서준이 장모님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님, 여사님 없이는 저희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감사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여자는 방금 딸과의 장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아린이를 사랑하고 너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아빠,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돌아섰다.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있기 위해 할머니를 설득하여 오늘 법원에 데려와 달라고 한 아린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겼어요? 그래, 아가, 우리가 이겼어. 그가 그녀를 팔에 안고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소녀가 그의 목을 껴안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럼 우리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고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서준이 딸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거고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야. 그렇죠?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필요하면 항상 곁에 있을게. 그는 아린이의 기쁘고 지친 시선과 손녀의 어깨를 껴안고 옆에서 걷고 있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항상 너를 지켜줄게, 내 공주님. 우리 둘이서 세상의 진정한 가족은 거짓말의 타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